여러분, 혹시 동창회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성공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초라함을 감추려 애쓰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70대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50년 전 여자가 무슨 군대냐며 체육복을 찢기고 따돌림 당했던 소녀. 그런데 50년 후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세요. 바닷바람이 거센 날이었습니다. 이윤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생선을 말리고 있었죠. 70평생을 살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섬마을 아주머니들은 윤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은 뭐가 그리 부지런한지 매일같이 저러고 있어. 윤희는 묵묵히 생선을 뒤집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젊은 날의 함성과 군가가 겹쳐 들리는 듯 했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기억이나 하겠어. 이름 석자 남기고 싶었지만 바다는 다 삼켜버렸으니까. 혼잣말을 하며 윤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고 다가왔죠. 이 할머니, 등기우편이요. 노란 봉투를 받아든 윤희는 보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영진여고 54회 동창회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봉투를 뜯자 화려한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영진여고 54회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 일시 10월 15일 오후 6시. 장소 서울 워커힐 호텔. 주최 정은숙, 박정수. 초청장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착순 50명에겐 VIP 라운지 제공 성공한 사람만 환영. 윤희는 초청장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은숙.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쓰렸죠. 고등학교 시절 윤희가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야? 정신 나갔구나. 그때의 조롱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체육복을 찢고 도시락을 엎어버리던 은숙의 얼굴이 떠올랐죠.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비닐에 쌓인 정복이 걸려 있었죠. 먼지가 쌓인 훈장함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 해군 참모총장 취임식 날 당당히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볼까? 누구는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난 다 기억하니까. 윤희는 해군 장교 정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금빛 견장이 반짝였죠. 하지만 이내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대신 평범한 검은색 정장을 골랐죠. 화려하게 갈 필요는 없지. 그저 조용히 내가 누구였는지만 보여주면 되니까. 동창회까지 일주일. 윤희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파도쳤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윤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서울 워커힐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연회장. 하나둘 모여든 동창들은 저마다 명품 의상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그 가방 에르메스 신상이지? 아이고, 정희는 보톡스 또 맞았나 봐. 얼굴이 팽팽하네. 웃음소리와 함께 과거를 회상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였죠. 정은숙은 연회장 중앙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장답게 고급스러운 샤넬 수트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죠.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졸업한 지 벌써 50년이라니 세월 참 빠르죠? 박정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도 있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때 연회장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윤희가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동창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죠. 하지만 그 눈길은 호기심이 아닌 조롱이었습니다. 저기 이윤희 아니야? 맞네. 아직도 그 촌스러운 스타일 그대로구나. 들었어? 아직도 섬에서 생선 말리며 산다던데.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윤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뒷자리에 앉았죠. 은숙이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윤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너 아직도 혼자 사니?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은숙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참, 내가 옛날에 해군 간다고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설마 진짜 간 건 아니겠지? 윤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갔었죠. 꽤 오래 있었어요. 어머나, 진짜로? 그래서 몇 년이나 있었어? 이병으로 전역했니? 폭소가 터졌습니다. 정수가 마이크를 잡고 농담을 더했죠. 아니, 여자가 무슨 군대를 가. 윤희가 그때 좀 특이했잖아. 다들 기억하지? 체육 시간에 남자애들이랑 축구하겠다고 나서고.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윤희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숙이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성공한 사람들 자리는 앞쪽이고 뒤쪽은 뭐 알잖아.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은숙이 비웃었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됐다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밖에서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황급히 문을 열었고 정렬한 해군 의장대가 입장하기 시작했죠.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군인들이 왜 여기에? 동창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해군 정복을 입은 젊은 여성 장교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무궁화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죠. 해군 정복을 입은 여성 장교가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준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의장대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자 장교가 경례를 올리며 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 준장 최아린입니다. 이윤희 해군 참모총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윤희에게 쏠렸죠.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윤희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경례를 올렸죠. 사령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윤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평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위엄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할인아, 수고했어. 그런데 이런 요란한 행사는 필요 없다고 했잖니.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이신 분을 그냥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참모총장. 그 단어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총장이라고? 해군 최고 계급을? 이윤희가? 우리 동창 이윤희가? 그때 연회장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공식 영상이었죠. 제복을 입은 윤희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장면.
함대를 사열하는 모습, 국제해군 회의에서 연설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에 임명된 이윤희 대장.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윤희의 군 경력이 자막으로 나타났죠. 해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최연소 함장, 최초의 여성 제독, 그리고 참모총장까지. 은숙이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는 마이크를 떨어뜨렸죠.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저희 여군들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성들이 받던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셨죠. 덕분에 저 같은 후배들이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윤희가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이제 내가 후배들의 길을 열어줄 차례야. 그때 기자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이윤희 전 참모총장님, 은퇴 후 첫 공식석상 등장입니다. 참모총장님, 인터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희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은숙을 바라봤죠. 은숙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숙 씨, 윤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눈으로 윤희를 올려다봤죠. 고등학교 때 제 체육복 찢은 거 기억하시나요? 여자가 무슨 군대냐고 비웃었던 것도요. 은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윤희는 담담히 이어갔죠.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과 함께 윤희는 연회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죠. 이번엔 조롱이 아닌 경외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려던 윤희 앞에 동창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윤희야, 정말 대단해. 우리가 몰라봤어. 사진 한 장만 찍자. 우리 동창이 해군 참모총장이었다니. 윤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동창들을 둘러봤죠.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려 하자 할인이 앞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의 허락 없이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은숙이 비틀거리며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윤희야,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못됐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윤희는 은숙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그날 체육복을 찢으며 비웃던 은숙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하지만 윤희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은숙 씨, 용서는 이미 오래전에 했어요. 다만 윤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죠. 다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는지,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건지 말이죠. 정수가 머뭇거리며 나섰습니다. 윤희야,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넌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니? 동창회에도 한 번도 안 왔잖아. 윤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했다면 믿었을까요? 그리고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난 그저 내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이 스크린을 다시 켰죠. 이번엔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윤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훈련받는 장면,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서 있는 모습, 밤새 작전을 짜며 지도를 보는 장면들이 이어졌죠. 저 시절엔 여군이 함정에 탈 수도 없었습니다. 할인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은 끊임없이 도전하셨죠. 최초로 함정 근무를 하고 최초로 함장이 되고 결국은 해군을 이끄는 자리까지 오르셨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미 연회장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잠깐만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수줍게 다가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졸업 앨범이에요. 여기 보세요. 앨범을 펼치자 단체 사진이 나왔습니다. 맨 뒷줄 구석에 서 있는 윤희의 모습이 보였죠. 그 옆에는 누군가 볼펜으로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해군 가는 바보. 윤희가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 바보가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은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희는 은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린 모두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연회장을 나온 윤희는 호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뒤를 따랐죠.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의장대까지 동원해서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덕분에 시원했어. 사실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윤희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내가 처음 해군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나니? 여자 화장실도 없었어. 여군 숙소는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고,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이 겪은 차별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누군가는 길을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때 윤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해군 본부라는 글자가 떴죠. 윤희가 전화를 받자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모 총장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내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특별 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윤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전화를 끄는 윤희에게 할인이 물었습니다. 졸업식 연설이요? 사령관님께서 가시면 생도들이 정말 감동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은숙이 정원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윤희 앞에 섰죠. 윤희야,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윤희가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은숙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이거 내가 해군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쓰려고 했던 편지야. 하지만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결국 주지 못했어. 봉투를 여니 누렇게 바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윤희야, 너 정말 대단해. 나는 꿈도 없이 사는데 넌 확실한 목표가 있잖아. 사실 부러웠어. 미안해. 겁쟁이라서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윤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0년 만에 받은 편지였죠. 은수가,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다른 애들이 너를 괴롭힐 때 말려야 했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은숙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은숙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 지금이라도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어서. 할인이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두 노인은 벤치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있잖아, 윤희야. 내가 함장됐다는 뉴스 봤어.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우리 동창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하고. 왜 연락하지 않았어? 용기가 없었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무슨 낯으로. 윤희가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숙아, 우린 이제 70이야. 과거에 묶여있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연회장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다음 날 새벽 윤희는 해군사관학교로 향했습니다. 진해의 아침 안개가 자욱했죠. 교문을 통과하자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자신의 군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모 총장님 오셨습니까? 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윤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된 원고는 없습니다. 그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요. 졸업식장에는 이미 생도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중 3분의 1이 여생도였죠. 윤희가 연단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군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죠. 여러분 중에는 저를 전설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저 여러분과 같은 22살 생도였어요. 다만 한 가지 달랐다면 윤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도들을 둘러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체력이 약하다고 했을 때, 함정에 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증명했습니다. 행동으로요. 여생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윤희가 이어갔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은숙에게 받은 편지가 떠올랐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서로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성별, 출신, 배경을 떠나서요. 제복을 입은 순간 우린 모두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그때 한 여생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참모 총장님, 아직도 여군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윤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중2 시절 한 선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배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전 그 선임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항해일지도 2배로 작성하고 당직도 2배로 섰죠. 생도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결국 그 선임이 먼저 인정했습니다. 자네가 내 편견을 깼다고요. 편견은 말로 깨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깨는 겁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여생도들이 윤희를 둘러쌌습니다. 참모 총장님, 저희도 총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첫 여성 함장이 되고 싶습니다. 윤희는 한 명 한 명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저보다 더 멀리 갈 겁니다. 제가 길을 열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야죠. 그때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윤희가 돌아보니 은숙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화분을 들고 있었죠. 졸업식 축하한다고. 이거라도 주고 싶어서. 윤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할인이가 알려줬어. 너한테 할 말이 더 있어서. 아니, 사실은 그냥 내가 연설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교정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길이었죠. 일주일 후 전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윤희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숨겨진 여성 영웅, 차별을 딛고 일어선 첫 여성 참모총장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윤희의 섬마을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참모총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의 삶은 어떠신가요? 윤희는 정중히 거절하며 일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죠. 참모총장님,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윤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청와대 접견실에서 만난 대통령은 윤희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죠.
참모 총장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대통령은 윤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후배들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이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윤희는 은숙과 약속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 제안했다며? 거절했어. 난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은숙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깝다. 내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데. 윤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숙아, 인생은 언제 멈출지 아는 것도 지혜야. 난 충분히 했어. 이제는 평범한 이윤희로 살고 싶어.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뒤를 따라 젊은 여성 장교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사령관님, 저희가 찾아뵙고 싶다고 해서. 윤희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장교들은 일제히 경례를 올렸죠. 참모 총장님, 저희는 총장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후배들입니다. 한 소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올해 첫 여성 잠수함 승조원이 됐습니다. 총장님이 길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대위가 말했죠. 저는 내년에 이지스함 부장으로 발령받습니다. 총장님 시대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윤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룬 겁니다. 젊은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윤희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은숙은 그런 윤희를 보며 생각했죠. 진정한 성공이란 이런 게 아닐까?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안은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윤희는 다시 섬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마을 사람들이 윤희를 바라보는 눈빛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선을 말리던 자리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화분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마을 이장이 쑥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대단한 분이 계셨는데 몰라봤다고요. 이제라도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윤희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죠. 은숙을 비롯한 고등학교 동창 여럿이었습니다. 윤희야, 우리가 떡이랑 과일 좀 사왔어. 내가 여기 산다고 해서 구경도 할 겸 왔지. 동창들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윤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죠. 바닷가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있잖아, 윤희야. 우리가 그때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편견에 갇혀서 너 같은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어. 윤희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대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해가 지면서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말했죠. 윤희야,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후배들의 이야기가 쓰일 차례죠. 그때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죠. 사령관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군에서 이윤의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성 생도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에요. 윤희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계속했죠.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 사령관님 흉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으로서요. 전화를 끊은 윤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동창들이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죠. 대단해, 윤희야. 내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됐어. 윤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남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밤이 깊어가자 동창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은숙이 마지막까지 남아 윤희의 손을 잡았죠. 윤희야, 고마워. 내가 용서해줘서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은숙아, 우린 항상 친구였어. 단지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화해였죠. 혼자 남은 윤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마치 경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수많은 후배들의 희망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